하면 되느냐? 여기는 손님하고 돈만 가지고 가면 되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 반대로 그럼 물건을 섭외하고 물건을 보여줄 때는 어디가 더 편하냐? 물건지 부동산이 더 편하죠. 여기는 가만히 오는 손님, 오는 부동산 상대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 보고 계약하지 않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요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상권 안에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무소도 과연 내가 역 앞에서 손님을 중심으로 하는 상가 전문을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나는 아예 시장통 안에 들어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지내면서 물건을 중심으로 중개를 할 것이냐. 요렇게 이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권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반경에 경쟁하는 순댓국집이 몇 개 있고, 또 순댓국집과 연관된 뭐 해장국집이라든지 뭐 갈비탕집이라든지 이런 동종 비슷한 업종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홍대 옆에 가서 중개사무소 창업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일단 홍대 옆에 나 같은 중개사무소가 몇 개가 있는지 일단은 세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손님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어디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게 뭐야?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죠. 순댓국집을 한다 해도 어디 가나 순댓국집은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순댓국집이 다른 순댓국집하고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하다못해 깍두기가 맛있다든지 양이 많다든지 가격이 500원이라도 싸다든지 이런 특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바운다리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상가 쪽에 가서 창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가장 이제 그 권장하는 건 뭐냐면, 홍대 상권이다 그러면 홍대 상권의 지도를 만드셔야 돼. 홍대 상권의 지도를. 그래서 이 안에 일단 부동산, 우리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별표로 이렇게 표시해서 몇 개의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보쌈집이 몇 개가 있고, 그죠? 순댓국집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쭉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텐데, 이게 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어떤 손님이 오든 상담을 할 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와서 여기서 어떤 업을 하고 아이스크림 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홍대 반경에 아이스크림 집을 몇 개가 있고, 그죠? 그 아이스크림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손님을 상대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상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이 중개사 사무소의 범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딱 떨어뜨려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상권의 범위 보면, 그죠? 점포의 크기,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업종, 교통 편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뭐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지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씩 뭐 사무실이 많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가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보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가 주변에 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옆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리죠. 그러면 대학교 앞에 상권이 평소에는 좋은데 이제 방학만 하면 상권이 힘들잖아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그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회사 주변은 또 나름 점심시간이나 저녁 장사는 되는데 또 오전 장사가 또 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말 같은 때가 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리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있는 상권이 어떤 특성을 따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데는 5일만 바쁘고 주말이 한가하다. 그러면 주말을 쉴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맞는 특성을 찾아서 영업을 찾아보셔야 돼. 그죠? 뭐 원룸을 전문으로 광고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원창 치열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리가 잡힐 동안만큼은. 그래서 자리가 좀 잡히면 그냥 앉아 있어도 다른 데서 상가를 전문으로 안 하는 데에서 물건을 주죠. 물건 던져주고 노래 연습장 찾는 손님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보여주고 괜찮으면 계약서 쓰고 나중에 우리 수수료 얼마 줘.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자체가. 왜? 자기들이 노래 연습장 손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볼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던져주는 게 많다는 거죠. 또 반대죠.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데 뭐 다가구 손님이 왔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가구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 부동산에 물건을 던져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바쁘니까 좀 모시고 다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세요. 소규모 상권의 특징.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소매점, 우리가 이제 있는 그 보통 점포들, 소매점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권에서 가장 기본이죠. 왜냐하면 뭐 공통적으로 상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상권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상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정하는데 어디가 위치가 제일 좋을까요? 1번이 제일 좋죠. 코너가. 그 다음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2번. 3번은 아주 안 좋아요. 3번은 저런 데는 들어가면 100점 100패 한다는 거죠. 그죠? 또는 이렇게 이제 골목에 아니면 찾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1번이 제일 좋죠. 1번이 제일 좋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1번이 제일 좋은데, 딱 자세히 봤더니, 여기 이렇게 코너인데, 여기는 화단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 있던 거. 그러면 이 1번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접근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무소 자리를 보거나 손님의 그 업종을 볼 때는 항상 위치 파악이 1순위거든요. 위치가 얼마나 좋느냐. 왜? 위치가 결국은 거의 장사의 7, 80%를 다 이게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창업하시더라도 위치만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손님이 많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뭐 뛰어난 영업맨인데 결국 위치가 안 좋아서 손님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게 없죠. 내가. 배우는 게. 그 다음에 뭐 손님이 와야 뭐 상담을 하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위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상권을 볼 때 위치하고 아까도 말했죠. 배우지. 그죠? 배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굳이 이제 한다면 권리금 부분. 그 권리금 부분도 결국은, 권리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무 저게 이제 권리금이 많으니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뜻 창업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좋은 건 아는데 뭐 몇 억씩 주고 권리금을 창업하려니까 결국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순위, 3순위를 찾는데 그게 이제 딸깍 잘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창업을 하시거나 상가 중개를 하시거나 일반 중개를 하시더라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상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상권을.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상권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상권 중에서 안 좋은 상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갇힌 데. 이렇게 상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갇혔다든지 이렇게 상권들이 여기가 이렇게 배우 상권이고 여기가 배우 상권인데 이렇게 가운데 섬처럼 갇힌 상권들이 있죠. 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갇힌 상권. 위치는 너무 접근성은 좋은데 배우지가 이것밖에 없는 상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상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다 보면 주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개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메꾼 상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좋지는 않거든요. 상권이. 왜냐하면 그런데 주변에 있는 데는 그런 이제 하수도에서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름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접한 업종들은 또 여름에 굉장히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복개도로 이렇게 말을 하죠, 실무에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창업할 때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상권이 어떤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어떤 것까지 보냐면 내 사무실에